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시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랑 협업이 돼 있어요. 국어 내용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국어 공부할 때 고전 시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 시가들 보면은 이제 시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좀 한정적입니다. 이 시인 어서 많이 시 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인이 이 사람이니까 좀 이 시는 어떤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알아두면은 나중에 국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뭐 그렇고요. 일단은 고려에 충절한 고려 사랑해요 멤버들이 있습니다. 고려 충절.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고려에 대한 그런 걸 버리지 못하겠어. 난 오직 고려만을 사랑해. 조선 저리가. 난 오로지 고려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글 읽고 시 짓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색, 원천석, 길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 있죠. 고려의 충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를 충절시키다가 아예 죽었고요. 이 셋은 이제 조선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속에서 글 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거나 어쨌든 고려뿐이야 나는 충절을 노래하는 노래. 그러니까 그런 시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고요.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심가로 유명하죠. 이색, 길제, 원천석도 각자 이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담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원천석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원천석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역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고려사도 아무래도 고려사도 이제 조선에 와서 쓴 거다 보니까 특히 고려 후기 기록 같은 거는 그래서 살짝 조선은 완전 영웅이고 고려는 살짝 좀 찐따 같은 게 있어 이런 경향을 서술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해서 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MSG가 쳐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원천석은 고려 말의 부분을 고려 말기에 대한 기록을 쓴 6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원천석은 어떻게 보면 고려에 충절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패자잖아요. 패자의 입장에서 본 고려 말의 기록을 6권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들들아 나중에 이제 때가 지나서 니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이 책을 열어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원천석의 증조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들 그거 있잖아요. 증손자 원천석의 증손자들이 모입니다. 그 상자에 가지고 증조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 또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이쯤에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한번 열어봅시다 하고 열어보니까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 조선의 공식 입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사가 적혀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다시 책에다 상자에 넣어놓고 연구 보관 어디 묻어놓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들이 다 태워버렸어요. 이걸 다. 이거는 우리 집안의 망칠 책이야. 이 책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우리 집안은 역적의 집안이 돼서 전부 다 목까지가 날아갈 거야. 이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책들이잖아. 이러면서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들이 있었다면은 패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고려의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 좀 알아봤고 이번엔 그 반대로 조선협력
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들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방원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이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외에도 몇 명 더 있어요. 얘들 이제 조선 세우는데 이제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방원 같은 경우 하여가 유명하죠. 단임과랑 하여가 세트로 묶이는데 조선에 대한 협력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마음을 아쉬워하는 시를 씁니다. 근데 그 방금 걔들이 썼던 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걔들은 어떤 느낌으로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나온 걔들이 고려가 망했어. 아이고 우리 고려가 망하다니요 멍멍 이러는데, 정도전은 고려가 망했어. 참 인생은 무상이다, 씁쓸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 창업의 정당성, 그러니까 내가 조선을 돕는 이유. 그러니까 니들이 막 우리더러 막 고려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하는데 아니거든. 니들이 더 나쁜 놈들이거든. 내가 조선을 돕는 이유는 되게 정당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직은. 조선의 정당화 남은 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조선협력 관련된 시인들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사육신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이 사육신들의 공통점은 단종에 대한 충절, 그 다음에 세조 너는 아니야, 이런 입장의 시를 많이 있습니다. 충절과 충의. 그런데 고려 충절하고는 좀 달라요. 임금에 대한 충절,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충절, 이런 내용의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들은 전부 지편전 학자 출신이 되게 많은데요. 얘들 시는 좀 많이 나와서 사육신 멤버 6명 이름을 전부 다 아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쓴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 이름 기억하고 있으면 얘 하면서 기억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육신들의 특징이 이름 특이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박백면, 팽자가 이름에 들어가, 하위지, 뭐 이계, 뭐 좀 이름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외우기 어느 정도 편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한 명 좀 따로 생각해야 될 게, 유흥부는 좀 따로 기억해 두는 게 좀 좋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지편전 학사 출신이에요. 지편전 어딘지 아시죠? 세종이 만든 기관.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친세조 애들이에요. 그런데 유흥부 혼자 무관 출신입니다. 무인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사육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문과인데 얘만 무과인 겁니다. 벼룬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조가 이렇게 파티하고 있으면 양쪽에서 칼차고 호위하고 있는 애들, 이게 벼룬검인데요. 이 벼룬검에 이 유흥부하고 성삼문 아빠 성승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파티 시작! 배고 끝!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의 애가 세조한테, 뭐 알아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그때 뭐 꿈자리가 안 좋았는지 갑자기 세조한테 장소가 협소한데 벼룬검 하지 마시죠, 얘기를 하면서 벼룬검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유흥부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유흥부는 이대로 무능할 수 없다, 이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흥부는. 근데 성삼문을 비롯한 성삼문 리더거든요. 얘들은 전부 다 반대하면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 다시 계획 세워서 플랜 B로 돌아오자 얘기를 합니다. 유흥부가 얘기해도 5대1이니까 밀리죠. 그래서 결국 다음 기회에 하면서 물러나게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 물러나게 되니까 내부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인 정창손한테 찾아가서 저랑 최근에 좀 제가 영호 사건 하나 고변할게요 해가지고 얘들이 하면서 다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야사에 따르면 유흥부가
성산문하고 이 박풍의 합이지. 얘들 전부 다 세조가 아무리 박풍문하고 니들 왜 그랬어? 니들 왜 그랬어?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나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오 하면서 계속 저항합니다. 막 살려주세요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되게 시종일관 당당한데 딱 유흥부가 내가 문과 내가 이런 글만 읽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실수였어. 니들이 제일 멍청이 병신들아 라고 유흥부가 성산문하고 깝니다. 성산문을 노려보고 얘기하니까 그때 딱 한 번 성산문이 축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유흥부가 얘들 막 욕을 하면서 니들 우리 같이 일하는 게 실수였어. 니들 색을만 읽을 줄 알지 인류할 줄 모르는 놈들이야 이러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흥부 관련된 사육신 관련된 소설이나 시 같은 데 보면은 유흥부 혼자 좀 뭔가 따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참고로 요 김지하고 정청소는 각자 재산 좌의정 우정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다음에 살짝 의외로 신숙주 아시죠? 신숙주가 요 방금 죽은 5명하고 동기들입니다. 근데 신숙주는 다른 길을 걸어서 훈구파의 수장이 되었죠. 그 야사에 따르면 성산문이 신숙주 보고 뭐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대왕께서 너한테 어떤 정을 베푸는데 너 어떻게 거기 서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여기 욕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 시인들도 있습니다. 얘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남자 사대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충절, 그 다음에 얘들 제가 방금 얘기하는 충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좀 했었죠. 그 다음에 보통 사대부들이라 하면은 자연조화,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절, 뭐 나라에 대한 충절, 충성심, 보통 이거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대부들 보면은 충절 아니면은 뭐 자연사랑 이런 뭐 그런 거겠네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 시는 달라요. 얘는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천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 일절 쓰지 않았는데 이 여성 시인들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런 시들 많이 남겼습니다. 애정 관련된 시를 많이 남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진이가 있죠. 그 유명한 황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랑 기생입니다. 거기 뒤에 이름 뒤에 랑 붙으면은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성 시인들이 있고 얘들은 애정 관련된 시를 많이 남겼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요. 황진이는 진짜 유명하죠. 뭐로 유명하냐면은 시도시인데 서경덕하고 유명한데요. 서경덕은 뒤에 좀 더 얘기할 건데 되게 똑똑한 학자입니다. 되게 똑똑한 학자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북인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직접 벼슬을 한 적은 없는데 서경덕들의 제자가 북인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야사에 따르면은 일단 황진이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죠. 서경덕도 실존 인물인데 황진이가 되게 막 남자들 유혹하고 다녔대요. 유혹하고 다니다가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들었대요. 책만 읽는데 도전 욕구가 불타올라. 내가 그 남자를 유혹해 보이겠어 하면서 이제 황진이가 글 읽는 서경덕한테 찾아가서 막 유혹을 합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덕은 꿋꿋하게 계속 글만 읽으면서 황진이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황진이가 그 모습을 감탄해서 저 남자는 진짜 성이 문자로구나 생각을 해서 서경덕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뻥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둘이 만난지 또 잘 몰라요. 뭐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사는 아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 둘이 러브라인이 되게 좀 많이 세가지고 뭐 알고 보니 뭐 서경덕도 황진이를 사실은 좋아했다더라. 뭐 애써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뭐 할 거 다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덕이 쓰는 시 중에서 황진이를 생각하며 쓰는 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서경덕이 진짜 쓴 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쓰고 이거 서경덕이 황진이를 생각하며 썼대. 정말 나도 보여줘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그런 걸 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뭐 황진이하고 서경덕하고 러브라인 뭐 그런 거 있었다.
근데 정사는 아니다. 진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야사는 야사일 뿐. 뭐 그렇고요. 이제 기타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타. 뭐 하나의 부류로 묻긴 어려운데 이름 들어두면은 나중에 좀 얘 어서 많이 들어본 애인데 하고 생각이 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상원 이거 병자호란 때 인물이거든요. 인조 때 인물인데 이 사람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 나오는데 김상원 부위에서 최명길로 싸웁니다. 뭘로 싸우냐면은 막 청나라가 막 밀고 들어와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이제 남한산성에 갇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청나라한테 항복할 것인가 이거에 두고 주전주화론 해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김상원은 끝까지 싸우자 편이고 최명길은 항복하자 해가지고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조가 모두 알다시피 인조가 머리 3번 박으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 김상원하고 최명길은 전부 다 청나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끌려가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김상원이 쓴 시 보면은 고국에 대한 충절, 그 다음에 내가 청나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살짝 두려움, 하지만 난 끝까지 하지 않겠다 하는 절개, 그런 시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배에 대한 비참함, 그런 것도 그려져 있고요. 참고로 김상원하고 최명길은 서로 막 인신공격도 하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청나라에 가서 감옥에서 화해했대요. 감옥에서 어쩌다 보니까 역방을 쓰게 됐대요. 병너머로 막 시를 주고받으면서 화해했다. 예도 있고요. 조선은 시의 나라입니다. 얘들한테 시 짓는 게 게임하는 거고 취미고 그렇습니다. 파티장에서 하하 술 마시면서 신나면 내가 한판 시를 읊어보지 하면서 시를 읊고, 우리가 술 마시다 보면 2차로 막 노래방 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얘들은 2차로 시 짓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시 짓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를 읊을 능력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룰 거거든요. 보다 보면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학자들, 그러니까 대학자들, 되게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황, 그 다음에 이런 되게 학문적으로 되게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벼슬을 잘 안 나가고 산속에서 공부하거든요. 이는 좀 벼슬도 많이 나가긴 했지만 공부도 많이 했었죠. 이런 사람 자연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 공부하기 너무 딱 좋은 곳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을 좋아하는 또 한 부류는 유배 간 사람. 유배 가서 유배 가면 자연을 시골로 처박히잖아요. 시골에 있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유배를 왔지만 내가 여기 유배 온 이유는 정신을 싸움에서 밀려서 오긴 했어. 근데 난 여기 자연이 너무 좋아, 여기가 더 좋아, 난 정신보다 여기가 더 좋아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를 갈리는데요. 학자, 그 다음에 정신승리. 요 시기에 사대부들이 사랑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왕하고 자연밖에 없습니다. 직접 여자 보고 사랑한다, 이거는 사대부로서 천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 시인들이 그런 거 많이 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갈리는데, 유배 간 사람들을 하면 이제 윤선도가 있죠. 그다음에 뭐 김경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타 등등 유배 간 사람들 많이 있죠. 윤선도와 김경필, 유배 간 사람들 두 사람 다룰 건데, 윤선도는 유배 전문가입니다. 전문적으로 유배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늘 비주류에 서 있는 사람이고, 늘 항상 강한 말로써 막 되게 성격이 되게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판 붙자 해가지고 계속 상소 써서 올리고 유배 가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광해군, 인조 요때 광해군에서 현종 그때까지 사람인데, 광해군 때 광해군한테 이제 뭐 하지 마세요 이제 상소했다가 젊은 시절에 1차 유배,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살짝 좀 그 가마 행렬을 안 따랐다고 욕먹어 탄핵받아서 2차 유배,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입에 다니다가 예송 논쟁 제가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그때 언급이 됐었죠. 그때 송시열 너 역적이니? 라는 핵폭탄급 상소를 쏘면서 또 유배당하게 됩니다. 계속 유배당하는데 얘 시 보면은 난 자연이 좋아 이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 왕한테 다 왕 임금님 당신 생각이 사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다. 유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연 관련된 시가 되게 많다. 왜냐하면 계속 자연에만 있었거든요. 계속 유배당했어요 이 사람. 유배 마스터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경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종대 사람입니다. 성종 연산군 요때 사람인데 이제 김경필의 스승님이 그 유명한 이제 김경필은 중종 명종 그때 사람이거든요. 김경필의 스승이 이제 조광조예요. 조광조. 김경필 제자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래가지고 딱히 김경필이 뭔가를 한 걸로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조광조가 좀 띄워주는 게 좀 있죠. 그리고 무오사화 때 잡혀갔거든요. 이 사람이 김종직의 제자여서 무오사화 때 그때 유배를 갔었어요. 유배 갔는데 자연이 너무 좋아 하면서 이제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오사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뭔가 학자로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조광조 스승이다 보니까 조광조 히어로 만들기를 위한 살인들 작업에서 조광조는 스승부터가 남다르대 라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묘에 추존이 됩니다. 문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되게 대학자들 이름 올려져 있거든요. 뭐 이황, 이도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 있고 송시열,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다 올려져 있는 게 문묘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문묘 종사됐습니다. 뭐 그렇고요. 조광조도 당연히 문묘 종사됐고요. 그 다음에 학자 좀 알아보자면은 이황하고 이 너무 유명하죠. 1,000원짜리 아저씨, 5,000원짜리 아저씨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식, 그 다음에 성혼, 서경덕 전부 다 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건 얘들이 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언제 때냐면 선조 그때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 때가 진짜 인재 하나만큼 선조가 진짜 선조 시기에 끝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묻혔죠. 뭐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뛰어난 인물들이 다 그때쯤 있었다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다뤄볼 인물은 이황하고 조식입니다. 얘들은 이제 분당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5명은. 그래서 아까 그 성혼이랑 이인은 같은 친구를 서인으로 나중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황은 이제 남인, 조식은 북인, 서로도 북인 그렇게 갈리는데 사실 얘들은 당파에 생각이 없었는데 얘들 제자가 각자 우리 선생님은 서인당이야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다 분당 정치를 했죠. 어쨌든 이황하고 조식 좀 알아보자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되게 스타일이 달랐어요. 뭔가 일단 이황 먼저 알아보자면 이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명종 때 활약, 명종하고 선조 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인데 명종 때 이제 과거시험 가서 벼슬길을 나섰어요. 벼슬길 나서 일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살인파들이 대거만 목 잘라 나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걸 보고 정치 있다 이거 의미가 없겠어 하면서 이제 던지고 이제 지방으로 와서 자기 서원, 자기 그 학원을 차렸죠. 학원, 이황 학원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 공부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황은 선천적으로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평생 공부하고 싶다. 너무 행복해. 좀 힘드네. 공부나 할까?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 좀 피곤하네. 공부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이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벼슬 버린 것도 나는 벼슬보다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이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이 같은 경우는 이황보다 한 세대 밑에 사람인데 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원이 형 같은 이제 척신들이 몰락하고 살인파들이 올라오는 걸 직접 본 세대다 보니까 직접 벼슬길에 나서기도 합니다. 바꿔보자 세상을 이러면서 나와는 사람이 없고요. 이황은 살인 다 죽은 걸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했죠.
이황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론.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요 주희 이 사람들 공자인데 주희 즉 주자를 굉장히 주자의 학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주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기론이 살짝 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요 조선의 선비들이 요 이기론을 자신의 방식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기론이 무엇인가요? 하자면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는 정신이 그러니까 이기론이 이하고 기가 갈리거든요. 만물의 정신, 뭐 만물의 물질,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같은가 이런 것에 대한 다룬 되게 심오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가 성립돼서 기가 발현하고 아니면 기가 이보다 위고 뭐 기는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걸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경덕 같은 경우는 뭐 이 기는 이렇고 이는 이렇고 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성리학에서 되게 얘들 평생을 바쳐서 공부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뭐가 중요해 생각하겠지만 얘들한테는 인생이 달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황이 주장한 이기론하고 기대승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좀 그냥 일반 대학생 정도 되는 유생인데 대학생 정도 되는 애랑 기대승이 이황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한테 편지 보냅니다. 이황은 답변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하거든요. 이 기론에 대해서. 이게 사단칠정 논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이 어쩌고 칠정이 어쩌고 막 이기에서 뭐가 발현되면 칠정이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핫 토픽 이황, 기대승 논쟁을 벌여 이렇게 된 겁니다. 이황도 참 대단한 게 교수 입장이거든요. 이황은 얘는 대학생하고 교수가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황도 대단하고 기대승도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생들이 되게 이 논쟁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기대승 말 맞는 것 같아. 나는 이황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계속 얘들이 이황, 기대승 가지고 토론하고 야 빅뉴스 이황 선생님이 이번에 기대승에 쓴 편지에 답장을 보냈대. 내가 그 편지를 똑같이 복사해왔어. 복사하는 게 이제 다 일일이 베껴 쓰는 거죠. 얘는 전부 다 이제 베껴 씁니다. 내가 사본을 가지고 왔네. 다 같이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의해보세.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핫 토픽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식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식은 이황하고 그게 좀 정반대거든요. 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학문하고 하는 걸 했지만 정통 성리학은 아니고 원래는 불교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역술 관련된 것도 읽어보는데 성리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리학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는 못했어요. 과거 시험이. 과거는 포기해서 이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 이황은 그래도 한번 벼슬 갔다가 왔는데 계속 있었습니다. 산속에. 그래서 사실 좀 야인 느낌이 좀 센 애였어요. 성격이 되게 강직하고 불과 같았고요. 이황이 좀 이제 이렇게 대학생하고도 토론해 줄 만큼 되게 좀 온화한 사람이었던 조식은 좀 강경파였죠. 그래가지고 특징이 조식은 칼 차고 다녔습니다. 선비인데도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별명이 칼찬 선비라고도 불렸고요. 이황이 쓴 시하고 조식이 쓴 시를 비교해보면 되게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황 같은 경우는 자연이 너무 좋으니 여기서 즐기겠네, 여기서 공부하겠네, 좀 평화로운 시라면 조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세요. 시가 조식이 쓴 시랑 이황이 쓴 시랑 뭔가 잘 해석은 안 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조식은 이런 사단칠 이기론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를 꼴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뻘짓하고 다 빠졌네. 저희 아유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것이 사단칠정 문제. 아유 참 쓸데없는 짓이다 하면서 이제 이황한테 편지를 보내. 쓸데없는 짓 그만하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황도 열받아서 웃기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둘이 편지도 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살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스스로 서로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비슷한 그거였는데 우리가 이황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조식의 제자들인 북인들이 광해군대 싹을 다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조식이 어떤 학문을 연구했고 이런 게 책도 많이 썼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식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다. 만약에 그때 싹을 날아간 게 북인이 아니라 남인이었다면 아마 천원권에는 조식이 새겨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한번 이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다뤄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화하고 조식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둘 다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 점은 비슷합니다. 시에서 보면은.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대부들의 시는 일단 무조건 자연 좋아, 자연 아니면은 임금에 대한 충절 아니면 나라에 대한 충절을 노래했다. 그 다음에 사랑 이런 시는 없다. 근데 여성 시인들은 사랑, 그 다음에 남녀간의 정, 그리움 이런 걸 소재로 많이 썼다. 살짝 노래가 정철이 있는데 정철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남자 사랑하는 그걸 썼거든요. 이제 그 3인국, 성민국 그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를 본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임을 임금으로 빗대어가지고 나 임금님 좋아요, 나 벼슬 시켜주세요 이런 뜻을 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래서 좀 특이하다 하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장군들도 쓴 시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순신이 쓴 시가 있죠. 이순신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기록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전쟁도 하면서 난중일기 같은 것도 쓰고 있기 때문에 징비록도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도 시 같은 거 많이 썼어요. 이제 얘는 보통 이제 전쟁 중에 쓴 시가 많다 보니까 구하지 않고 싸우는 시, 그 다음에 전쟁인데 백성들이 너무 다쳐서 안타깝다 그런 시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쟁 관련된 시도 많이 남겼다. 그 다음에 이순신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장군들도 좀 똑똑한 애들 시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조선이 아무래도 문치주의 성향이 좀 많이 셌기 때문에 일반 문신들이 쓴 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이순신처럼 무신들이 쓴 시도 있다. 그 다음에 김종서,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문관이긴 합니다. 문관이긴 한데 장수로서 저쪽에 사군 육진 개척을 했었죠. 이 사람이 쓴 시도 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방의 호랑이를 이름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되게 여진족들 막 그런 애들은 되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시도 이 사람도 되게 서이빨 불어오는데 하면서 막 되게 좀 강인한 시를 쓴 게 있죠. 엄밀히 따지면 문관이긴 하고 체구도 좀 많이 왜소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무관으로서, 그만큼 장군으로서 나가서 일 잘하고 했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김종서 기억나시죠? 그때 개유정난 때 그 머리 맞았는데 안 죽고 나 살다 했다 다시 죽었던 그 사람. 뭐 그렇습니다. 여기 장군들이 쓴 시도 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